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이게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간에 오늘 제가 뉴스 정리하다 보니까 키워드 2개더라고요. 하나는 자기정치, 하나는 감기약 같아요. 이 부분은 성분. 예, 감기약 성분. 이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가 이제 사실은 좀 전에 장 기자님께서 이강이라고 했는데 이강이겠죠 아마도.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나머지 송영길 고민정 의원님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 뭐 앞으로 좀 시간 흐르면 밝힐 수 있지만 이강이 이런 선거나 이런 것들 당대표 선거 캠페인을 주도해 간다면 앞으로 이게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약이라고는 이 약은 정책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강이 지금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약 성분 그거 얘기해가지고 지금요 알아서 뭐 합니까? 잠을 잤니 많이 그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또 김영삼 전 총리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앞으로가 걱정되긴 한데 아마 좀 40일 남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게 반복될 가능성이 저는 있죠. 오늘 또 지금 남았어요? 40여일 8월 17일이니까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선호 투표 하겠다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사실 또 번복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투표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잠시 뒤에 다시 정리를 좀 해보고, 왜냐하면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어제 오늘 주요 방송에 나와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뭐 비슷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극복이 있어야 다음 총선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 중에 그러니까 몇몇 가지를 뭐 얘기를 했었는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그 장면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욕의 일이 꼬였다고 본다. 본인이 이제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진영의 통합, 외연 확장, 그럴 것을 이제 추진할 수 있는 당내 기구를 설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합당 장면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의 과욕이었다라는 평가 아니겠어요? 제가 얘기해야 되죠. 어떻게 전문 기자시네. 아니면 이제 뭐 턴 이런 거 할까요? 다음 턴? 아니 패스. 왜냐하면 이게 그 지금 뭐 한겨레 뉴스다이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가 합당합시다라고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갑자기 툭 던지고 그때부터 진보 진영의 유튜브들이 반으로 쫙 갈라져서 엄청나게 그 갈등을 하는 상황이 되고, 심지어 최근에 뭐 국회의원께서는 저한테 거기는 누구 지지해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아니 기자가 하는 프로그램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다라고 하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를 좀 해줘라. 알아야 출연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채널별로 그런 딱지를 붙이는. 네, 딱지가 붙어 있고 여기는 누구 지지하는 채널, 여기는 어떤 채널 딱 그래서 거기에 지지자가 쫙 나뉘고 저는 이게 과연 건강한 정치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주저하긴 한데, 왜냐하면 사실을 취재해서 말씀을 드려도 막 마타도가 심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멸칭이 쫓아다니는 기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취재한 내용 말씀드리면 그 정청래 대표가 그 당시에 타임라인을 따라서 쭉 가보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로부터 이 합당 제안을 요구받고 그리고 나서 한밤에 최고위원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그리고 회람하고 이거 절대 보안이다. 내일 아침 9시 40분에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이 내용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묵계를 딱 했다는 거예요. 반면 딴 쪽인 민주당 취재를 해보면 민주당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대표가 이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데 그때 당시에 강선우 의원 사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엔 또 누가 또 사고를 친 거야. 또 누굴 징계해야 돼. 이러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조국 대표한테 이러이런 제안을 했고 10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이런 입장을 밝힐 거다라고 했을 때 최고위원들의 현장에 있던 분들의 첫 반응은 네? 뭐라고? 우리끼리는 논의도 안 했는데 우리끼리 의견을 모으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의 당한테 뭘 하든지 말든지 제안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하지 말고 연기해라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일부 최고위원들이.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강행을 한 거예요. 그날의 한 장면을 놓고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이 때마침 코스피 5천 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코스피 5천 되는 날 그 발표를 했냐 했더니 우리 중에는 주식하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다. 그리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날 안 했지. 이렇게 후무들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그날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렀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어쨌다 저쨌다 오늘 그 김민석 전 총리가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은 홍익표 수석과 강두구 의원에게 물어보시라 그러면 다 답이 나온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홍익표 수석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그 김민석 전 총리의 인터뷰 가운데 제일 많이 등장한 분이 수석님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그건 또 이제 강득구 최고위원한테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 건데요. 종합을 해보면 그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나오겠죠. 저는 나올 거라고. 언젠가는. 예. 경우에 따라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 가운데 이것도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막 이렇게 근데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할 거고 또 뭐 이러저런 공방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도 8월 17일 전당대회 또 일각에서는 그 이후까지도 그 여진이 어마어마할 거다. 결국 이게 본질이 권력투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저는 닥치고 민생. 왜냐하면 코스피 8천 9천 찍으면 뭐합니까? 내 주머니가 지금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주머니 파란 나라 주식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내 삶을 바꿔주는 그런 정치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감정 싸움 과거에 뭐 했니 이런 파묘대전을 하는 게 안타까워서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자께서 너무 길게 얘기했다. 취재하신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취재하신 내용이고 네, 취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두고 뭐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이후 상황들까지 하다 보니 지금 이제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감기약 얘기와 감기약 성분 얘기와 뭐 이런 것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서 각각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이라는 것을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룰 가지고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텐데 이 결선 투표제가 사실 당원 당규에 있는 건 아니에요. 당대표 뽑을 때는. 맞습니다. 지금. 근데 이번에 선호 투표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선호 투표제가 결정됐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최고위를 통해서 이게 또 뒤집어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유보 상태예요. 현재로서는. 네, 결정 안 났습니다. 그러면. 자, 결선 투표제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3명의 후보가 있다고 봤을 때 네. 경선을 통해서 마지막 3명을 뽑고 그 3명 중에 한 명이 과반을 넘어가면 투표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차점자와 결선에 가서 다시 한번 투표를 한다. 요 얘기는 잘 아는데 선호 투표제는 뭐냐 이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원샷 결선 투표제라고 봅니다. 한 번에 투표를 다 한다. 예. 예.
지금 결선 투표제는 한 번 한 다음에 1등이 50%가 안 나오면 다시 하는 거. 다시 한 번 예. 해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하는 결선 투표제라면 이게 당원 당규에 규정이 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호 투표제랑 하는 거는 처음부터 할 때 순위를 매긴 거예요. 1순위, 2순위 이렇게 예. 순위를 매겨 놓고 만약에 3위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3위 되는 사람이 2순위를 누구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한 번에 다 한 것처럼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한다. 네. 지금 그래서 전준위에서 선호 투표제로 정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그러니까 지금 뭐 보도상으로는 정청래 지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친청계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그들의 반대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숙고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게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선호 투표제는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그런 것 대표 같아요. 측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호투표제라는 거는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 설명했듯이 투표와 관련된 효율성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지만 우리가 결선 투표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과반의 지지라는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선 투표에 가는 과정에서 내가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전에 차단되는 우리가 쉽게 내가 그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선언 같은 것들이 좀 무의미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선거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합 집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두 번 하는 거잖아요. 예. 두 번 하면서 어떤 정치적 이벤트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합칠 수도 있다. 뭐 결선 등등의. 투표제를 예, 한다면. 한다면. 예. 근데 이제 그게 없다면 원샷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뭐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김민석 지금 후보나 뭐 송영길 후보, 김민석 후보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지만 김민총리나 했어요. 네. 두 사람 정청래 입장에서는 후보가 아직 안 했어요. 2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내가 2순위로 될 거다. 아하. 만약에 안 되면 어. 내가 둘 다 아마 공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허. 근데 정청래 후보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차라리 이벤트 한 번 더 하는 게 맞지. 결선 이벤트 한 번에 투표가 끝내는 한번 건 더 좀 그렇지 않냐. 어. 막 그런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요. 당원 당규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는데 결선 투표제라고 돼 있긴 해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 시. 예. 근데 그 결선 투표 지금 말한 것처럼 선호로 해놔도 결선 투표 효과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한병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 이 선호 투표제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5월이었나요? 대통령의 SNS에 이게 이제 경제적이다 선호 투표제가 한 번만 효율성이, 하니까 예. 예. 그 언급이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선호 투표제로 결정이 됐는데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정청래 대표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다시 숙고해서 결정한다라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유불리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선호투표제는 쉽게 말해서 옛날에 그 대학 지원할 때 1순위, 2순위 뭐 1지망, 2지망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예. 근데 약간 다르긴 해요. 3지망까지 쓰는데 예전에는 학고팅이라 그래서 예, 미팅할 때 1지망, 2지망, 3지망 이런 걸 진짜 했어요. 옛날 사람 아니야? 예. 저희 20세기의 예. 잔재입니다. 학력고사팅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무튼 있었어요. 그 선호투표제에서 3순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 그 3순위를 1순위로 뽑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3순위를 1순위 뽑은 사람이 있고 어허. 3순위의 사람 중에 2순위 2순위가 뽑은 매우 사람. 중요한 거예요. 그 2순위가 결국은 결선 투표에 가서 투표한 것과 같은 효과를 그렇죠. 낸다. 그 효과예요, 사실은. 예, 3등짜리에 두 번째 찍은 사람. 요렇게 네. 해석이 되면 한 방에 끝나는 거. 그렇죠. 이 선호 투표제라고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결국은 사실은 이게 차이는 없어요. 이벤트가 있으면 모르지만 투표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차이. 대타면 똑같죠. 아니 나는 1번은 김민석 찍지만 다음에 의회되면 뭐 송영을 찍는다. 정청이 찍는다. 똑같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 이벤트가 달라져가지고 마음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제 그 친청계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 페이스북에 긴 글을 써서 남긴 메시지는 그 선호투표제는 시간이 짧을 때 이를테면은 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한두 시간 후에 발표를 하게 되는 원내대표라든가 뭐 이럴 때는 괜찮지만 정당의 당대표를 뽑고 이거는 며칠 걸리는데 전당대회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호투표제로 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선거인단이 조금이고 많지 않고 뭐 이럴 때는 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백만 최소한은 100만 정도 되는 당원들이 예. 투표를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유불리를 따졌을 때 이렇게 하면 판세가 불리하다라고 봤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댓글 보니까 음. 결국은 정청래 대표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쪽인 그렇지 것 않을까요? 같고 네. 또 김민석 전 총리 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냥 한 번 하면 되는 건 아니냐 비용 뭐 절감 차원에서라도 이런 얘기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저는 이런 거거든요. 저는 좀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뭐 지금 현재 지지율 같은 것들을 좀 보면 1위는 이제 김민석으로 보이고 지지율입니다. 뭐 맞지 않아요? 현재 뭐 몇몇 여론조사에서 나온 숫자로 저희 보자면 회사도 오늘 라이브 폴 돌렸어요. 어. 1200명 돌렸더니 궁금합니다. 김민석 42, 어. 정청래 39, 많이 나왔네요. 예, 그리고 송영길 13, 고민정 6 이렇게 나왔어요. 4명을 다 돌렸군요. 예, 전체 1200명이 투표해 주셨는데요. 뭐 짧게 한 거예요. 순간에 라이브 폴을. 근데 이제 방송 중에 네, 방송 예. 중에 라이브 폴을 돌렸더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중요한 건 과반이 없어요. 과반이 없고 그리고 소위 이제 그 양강 두 김민석 전 총리나 정청래 전 대표나 근소한 차이에서 경쟁을 세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열을 알 수 없는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이 룰에 굉장히 예민하다. 이게 이제 1, 3등이 이제 지금 저는 이렇게 그렇죠. 될 가능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예. 1위 김민석, 2위 정청래, 3위 송영길인데 1, 3위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런닝메이트 비슷하게 예.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2위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죠. 이 상황이. 근데 송영길 저는 그렇게 대표가 봅니다.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완주를 할 수밖에 없다. 완주 안 할 수 없다. 일단 1억 정도 돈을 내고 시작을 한다.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선호 투표 도입돼 가지고 오히려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중간에 드롭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아무튼 뭐 이거는 민주당 전준위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좀 더 볼 일이고요. 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